한 분은 오늘 아침에도 텃밭에 나가 손수 심은 상추를 뜯고 동네 친구와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또 한 분은 리모컨 하나 들기가 힘들어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같은 75세입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재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느냐 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60대에 무엇을 알고 무엇을 실천했느냐?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60대이신 분은 지금 당장 귀를 기울여 주세요. 70대이신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 중년에는 자식 교육시키느라,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내 인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한테 전 재산 다 쏟아붓고 정작 본인은 용돈 조금 받아 쓰시는 어르신,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나요?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그 허탈함. 나는 뭘 위해 살았나 싶은 그 공허함.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노후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5가지만 마음에 새기신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끊어야 노후가 보입니다. 경로당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꼭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라 연금이 얼마야? 그럼 옆에서 지지 않고 그래? 우리 딸은 대기업 다닌다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대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 친구 부부가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할머니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남들 사는 이야기가 부러워서 괴롭고 안 나가면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괴롭고 결국 할머니는 2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할머니, 지금 병을 키운 건 고혈압도 아니고 당뇨도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평생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 위를 올려다보면 항상 누군가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입니다. 두 번째, 자녀 지갑을 닫아야 내 노후가 열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는 닭달에 시달려 죽고 다 내어주면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고. 우픈 농담이지만 현실에서는 진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80대 박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평생 모은 전 재산에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집도 날리고 아들 집 빈방 하나에 얹혀 사시게 됐는데 며느리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랍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아들한테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더 괴롭다고. 그 돈을 연금으로 바꿔 매달 조금씩 받으셨더라면 아들한테도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셨을 겁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법입니다. 자식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는 자녀 걱정 조금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혼자도 즐거운 사람이 끝까지 행복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외로움보다 더 힘든 게 혼자 있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자식 집에 가고 싶고 전화라도 하고 싶은데 자식들은 다 바쁘고 이 마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5세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답니다. 밥도 혼자 먹기 싫고 TV도 재미없고 그러다 우연히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가셨는데 젊은 바리스타 청년이 말을 걸더랍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던지.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오전에 그 카페에 가십니다. 청년과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나누고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도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친한 친구 한 명 없어도 괜찮아. 오늘 웃어줄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단골 식당 주인, 동네 꽃집 아주머니, 복지관 선생님, 이런 느슨한 관계들이 노후의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오늘 나가서 아무 카페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다리 근육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60 넘어서 살이 빠지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0 넘어서 살이 빠진 건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라 근육이 빠진 것일 수 있다고. 60 넘어서 날씬해졌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주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양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70대, 80대에도 혼자 걸어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걸 먹으려면 지금 이 시기에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 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하체의 힘입니다.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 오래 잘 삽니다. 무리한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가실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하나만 더 오르세요. 걷다가 숨이 살짝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딱 맞는 강도입니다. 운동은 은퇴하고 시작하겠다는 분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면 은퇴할 몸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80%는 잊어도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골 손님 20%가 매출의 80%를 만든다고. 이게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임종을 앞두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더 큰 집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봤어야 했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웃었어야 했는데, 하고 싶은 걸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화려한 레스토랑, 비싼 외제차, 이것들은 잊어도 좋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두 발로 좋아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체력, 이것이 소중한 20%입니다. 104세까지 사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래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늘 관계 속에 있었다고. 60 이후는 쇠퇴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드디어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젠 그냥 나답게 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먹은 밥 한 끼, 창밖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20%입니다. 오늘 이야기 처음에 소개해드린 두 분 기억하시나요? 텃밭 할아버지, 비결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할 일이 있었고 오늘 웃어줄 사람이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 할아버지보다 이미 한 발 앞서 계십니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녀에게 너무 기대지 말고, 혼자서도 즐겁게 노는 법을 익히고, 다리 근육 하나는 꼭 챙기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 20%에만 집중하며 삽시다.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 귀한 하루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미소 지으며 살다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산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